자, 수능 3점 테스트 1번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 우리가 이제 신경 전달 물질 기육과 우울증 환자의 특징이네요. 그쵸?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핵심은 뭡니까? 우울증 환자한테는 기육의 분비량이 뭐한다? 감소한다. 아, 우울증 환자는 기육이 뭐 하겠습니까? 감소하겠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볼 텐데요. 이 그림은 기육의 재흡수 억제제 X를 처리했을 때 이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적인 조건으로 시냅스에서의 흥분 전달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시냅스 품으로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재흡수가 되면 다시 우리가 이전 뉴런으로 다시 재흡수가 되면 중단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봐봐요. X가 재흡수를 뭐 한 겁니까? 그러면요. 재흡수를 억제한 거죠. 그러면 즉 X가 있다는 거는 즉 뭡니까? 흥분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 즉 흥분이 계속 흥분 지속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그쵸? 이 흐름 과정, 이 사고의 흐름 과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이걸 가지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입니다. 아, 기억입니다. X는 기억을 통한 시냅스에서 흥분 전달 억제한다. 아니죠. 흥분을 계속 점점 지속시킨다 했죠. 틀렸고요. 자, X는 우울증 환자한테 치료제 사용될 수 있다. 자, 봐봐요. 그럼 이제 흥분이 계속 지속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기억이 뭐라고 했어요? 신경 전달 물질이잖아요. 그쵸? 신경전달 물질인데 이 신경전달 물질이 계속해서 이렇게 흥분을 하게 하잖아요. 즉 우울증 환자는 기억이 감소니까 얘는 계속 올려주죠. 우울증 환자한테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디귿. 여러분들 이 보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냅스 이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기억에 들어있는 시냅스 세포가 세포막하고 융합을 하면 시냅스 틈으로 신경전달 물질 기억이 방출된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보시면요. 이 끝으로 와가지고 여기 막과 이렇게 융합을 딱 합니다. 이 세포 막과 융합을 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이 시냅스 세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세포 막과 융합하게 되면 이 시냅스 틈으로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 가는 어떤 사람에서 정상 뉴런 A의 마리집이 손상돼서 뉴런 B가 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지금 마리집이 그냥 원래 있었던 마리집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나는요. A와 B의 D1의 역치상의 동일한 자극을 1회 주었을 때 우리가 D2에서 측정한 막전이 변하겠다. 그쵸? 자, D1과 D2는 우리가 각각 랑비의 결절의 한 지점이라는 말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D1하고 D2는 어떤 느낌이 얘들아? D1하고 D2는 일단 원래부터 흥분이 전도가 되는 곳이죠. 그쵸? 됐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D3는 어때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 마리집 위에 있는 거죠. 그럼 원래 D3는 흥분 전도가 안 되는 지점이라는 거. 이걸 생각하면 되겠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마리집이 손상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도약 전도가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측정했는데 누구한테 측정했습니까? D2한테 측정했다. 그쵸? D2에서 측정한 막전이 변화예요. 됐나요? 자, 가봅시다. 자, 가의 A에서 마리집은 슈반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자, 마리집은 슈반세포로 이루어진 거 맞는 말이다. 그쵸? 그리고 우리가 슈반세포에서 하나 더, 슈반세포는 다핵세포까지 하나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나에서 마리집이 손상된 뉴런 D2에서는 활동 전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이 A랑 B를 비교하면요. 우리가 일단 B가 조금 이상한 애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가 정상적인 애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갔으면 당연히 활동 전이가 발생한 겁니다. 즉 우리가 활동 전이의 발생이란 말은 즉 이 역치 전이를 넘었다. 이게 활동 전이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역치 전이를 넘어야지만이 활동 전이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쵸? 뭔가 조금 올라갔네요, 선생님. 이거 올라간 거 활동 전이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역치 전이를 넘어야지만이 활동 전이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발생 안 한 부분이 엄밀히 말하면 B가 되겠고요. 발생한 게 A가 되겠다. 그쵸?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D2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가 맞는 말이고요. 손상된 이론이 B니까요. 자, B의 D1에 역치상의 자극을 주면 활동 전이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선생님 지금 여기 슈반세포 없잖아요. 하지만 원래 우리가 여기가 지금 마리집으로 다 가려져 있었던 부분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는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봤다시피 흥분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자극을 줘도 활동 전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정답입니다. 됐죠? 정답은 그래서 기억 하나만 맞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림은 AC의 지점, 우리가 D1에서 D4의 위치를 나타낸 거네요. 그쵸? 자, B와 C에서는 우리가 가와 나 중에 서로 다른 한 곳에만 시냅스가 있다.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가와 나 중에 서로 다른 한 곳. 즉, 우리가 B에서 가에 있으면 C에서는 나에 있고요. C에서 가에 있으면 B에서는 나에 있다. 그쵸? 이것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A씨의 D4의 역치상의 자극을 1해 줬다는 겁니다. 그쵸? 아, 그럼 자극 지점을 줬네요. 어디가 자극 지점? 여기 D4가 자극 지점이라는 거. 그쵸? 우리가 자극 지점을 찾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경과된 시간이 5ms일 때. 우리가 5ms 지났다는 거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1에서 4는 D1, D4 나타낸 거고, 기흥, 니은, 디귿은 마이너스 80, 0, 플러스 30입니다. 아, 그럼 우리가 이 정보 나중에 써야겠는데, 우리가 이 정보를 찍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마이너스 80 하나 찍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0, 그 다음에 0 양옆에 있다는 거 우리가 결국 이 정보를 나중에 쓰겠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우리가 A의 흥분 전도 속도는 A이고, 맞죠? A가 A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B랑 C는 우리가 B라고 하네요. 그쵸? 네. 근데 얘는 1과 2 중에 하나라는 거. 됐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벌써 5ms가 지났으니까 우리가 그럼 자극 지점에서는 이미 5ms 지나버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쑥 가가지고 이미 한참 지나갔죠? 즉 우리가 자극 지점은 무조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70을 가져야 됩니다. 막전이를. 그쵸? 그러면 심지어 이들이 다 똑같아야 돼요. 왜요? 똑같이 D4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전부 똑같은 애가 실은 벌써 탈락이죠. 1번. 2번도 벌써 탈락이고 얘는 마이너스 68이니까 탈락이에요. 그럼 누구밖에 안 남았습니까? 얘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얘가 바로 D4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70을 적어주면 되는 거고요. 됐죠? 자,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요. 자, 우리가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 시냅스가 어딘지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이 시냅스에 대한 정보는 아직 없잖아요. 그쵸? 자, 그럼 우리가 뭐부터 봐야 돼요? 우리가 모든 정보가 다 있는 쪽부터 먼저 봐야겠죠. 자, 그럼 어떤 걸 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 A에 대한 거는 우리가 시냅스가 없으니까 A에 대한 정보는 다 있잖아요. 그럼 내가 A에 대한 정보를 한번 나열해 볼게요. 자, 그러면 A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두 가지 케이스 나오시겠죠. 첫 번째, 우리가 이 흥분 전도 속도가 2인 경우와 흥분 전도 속도가 몇인 경우? 1인 경우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다. 그쵸? 자, 일단 우리가 2인 경우를 먼저 해볼게요. 자, 흥분 전도 속도 2라 생각합시다. 그러면요, 이 D3는 우리가 몇을 가질까요? 자, D3는 우리가 2면 우리가 거리가 지금 3이잖아요. 이까지 오는데 1.5초 걸리겠죠. 그 다음 흥분 전도 되는데 3.5초. 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D2는요? D2는 어떻게 되죠? 이게 5cm가 되죠. 5cm. 그쵸? 아, 그러면 D2는 이까지 오는데 2.5초 걸리고요. 그 다음에 흥분 전달되는 게 1.5초. 맞습니까? 아니죠. 5초니까 얘도 똑같이 2.5초네요. 그쵸? 네, 2.5초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D1은요. 이까지 오는데 총 4초 걸리고 플러스 1초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가 이제 막전이를 한번 써봅시다. 자, 플러스 3.5는요. 여기 이렇게 올라가 보면 약 마이너스 70은 됩니다. 오케이. 얘 마이너스 70 통과. 됐죠? 그 다음에 D2는요. 플러스 2.5쯤 되죠. 그럼 2.5쯤 되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2.5 입에 줬죠. 얘는 0을 가지겠네.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은요. 얘는 뭐 가질까요? 4 플러스 1이 되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1초만큼만 간 거죠. 마이너스 60을 가져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가질 때 이 기역은 우리가 그러면 기역이 마이너스 60, 0 중에 우리가 제일 멀리 갔을 테니까 우리가 당연히 0을 가져야겠죠. 그쵸? 0을 가져야 됩니다. 그 얘가 마이너스 60을 가져야 돼요.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이까지 오는데 2.5초 걸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그대로 0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맞죠? 그럼 우리가 얘 배치를 다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D3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이 D1입니다. 1번이 D2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검사해보는 겁니다. 맞는지.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한번 보세요. 이제 요거 검사해보면 어디가 문제되는지 나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긴 D3가 지금 0이 됩니다. 그쵸? 그럼 우리가 나머지 남은 D2가 지금 뭐가 됩니까? 플러스 30이거나 마이너스 80이 돼야 되는데,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되는 경우가 D3보다 D2가 어떻게 돼 있어요? B에서는요, 지금? D2가 더 멀리 있죠. 그럼 멀리 있을수록 더 왼쪽이어야 되잖아요. 그쵸? 왜냐면 멀리 있을수록 우리가 이게 조금밖에 더 안 지나갔으니까 더 왼쪽에 있겠죠? 그럼 0보다 왼쪽에 있는 애는, 즉, 이 0일 때를 만약에 여길 때로 가정해야겠다. 그쵸? 그럼 여기다 왼쪽에 있는 애는 뭐밖에 안 돼요? 플러스 30밖에 안 됩니다. 그럼 얘를 우리가 플러스 30으로 둬야 돼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 D3는 무엇을 둬야 돼요? 디귿은 마이너스 80이 돼야 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가 그러면 C에서는 우리가 D3가 마이너스 80인데 그럼 우리가 C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 몇 초 그러면요? 그러면 우리가 A를 이루어졌으니까 B는 자동으로 1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C의 D3까지 오는데 마이너스 80이 될 수 있겠습니까? C가 1인데 하나, 둘, 세 칸 와야 되는데요. 맞죠? 경과한 시간은 5초니까 3 플러스 2밖에 안 되잖아요. 아, 여기서 바로 탈락이죠. 됐습니까? 이렇게 맞춰보면 바로 탈락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빠르게 이제 지우고 결국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정해진 건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확정 지으면 됩니다. 아, A는 1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동으로 우리가 뭐가 됩니까? B가 2구나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시 빠르게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자, D3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는데 3초 걸리고 흥분 전도에 2초 걸린다. 그쵸? 아, 그럼 뭡니까? 2초니까 얘가 플러스 30이네요. 됐죠? 자, 그 다음 우리가 D2는요? 자, D2까지는 어때요? 지금 5초니까 얘는 그냥 가는데 5초, 그 다음 빵이에요. 자, 그럼 D1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5대 빵이죠? 얘들은 전부 다 몇이에요? 마이너스 70, 또 마이너스 70이어야 되니까, 아, 남는 애가 뭐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죠. 아, 그럼 얘가 바로 플러스 30을 가져갈 수 있겠고요. 자동으로 D3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도 똑같이 플러스 30을 가져갈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 속도 비는 거리비 공식을 써야겠습니다. 왜요? 이제 우리가 속도를 정해줬으니까 우리가 이 거리에 따라서 어떻게 흥분이 전도된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속도가 빠르면 그만큼 거리를 더 멀리 가기 때문이죠. 자, 이걸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공통 지점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쵸? 공통이 플러스 30, 플러스 30 여기 있는 거 보이십니까? 아,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완전 똑같은 막전이를 가져야 돼요. 아, 그렇단 말은 이 A에서 D3까지 오는 거랑 그 다음에 뭡니까? 이 B에서 누군가로 와야 되는데, 자,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A에서 오는데 지금 몇 초 걸립니까? 3초 걸려야 되는데 우리가 8에서 3초 걸리면 실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2cm까지 가야 되는데 2cm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아, 그렇단 말은 우리가 가다가 한번 우리가 가는데 우리가 이까지 가는데 한번 끊겼겠다. 아, 그래서 여기에 시냅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즉 가다가 한번 끊겼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흥분이 전달되는 속도를 한번 거쳐야 되네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일 가까운 지점인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D2까지 가는데 우리가 몇 초 걸렸다? 2초 걸렸다. 그쵸? 그러니까 뭐 엄밀히 3초 걸렸다. 3초 걸렸다. 하면 되겠죠. 그죠? 3초 하고 흥분 전도되는데 2초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됐나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얘가 바로 D2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 3번을 D1으로 두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가 D3도 구할 수 있겠죠. 왜냐면 요거보다 우리가 몇 초만 적게 오면 됩니까? 1초만 더 적게 오면 되잖아요. 오는데. 그럼 플러스 30보다 1초 적게 오는 데는 당연히 아니죠. 1초 적게 더 먼저 오세요. 마이너스 80이죠. 그죠? 마이너스 80이 되겠고, 나머지 기억이 0이 되겠습니다. 아, 디귿이 0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문제 완성되는 겁니다. 됐죠?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역, 니은은 마이너스 80이다. 맞는 말이고요. 자, 2번은 D1이다가 아니고 2번은 뭐가 됩니까? D2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C의 D2의 역치상을 작을 주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C는 그러면 자동으로 시냅스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럼 우리가 시냅스의 실은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D1 쪽은 실은 전달이 안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70이 되겠죠? 그쵸? 전달 안 됩니다. 됐죠? 자, C의 D2의 자극을 주고 경과하는 시간이 4ms일 때 C의 4가 몇이죠? D4죠? 그러면 D2에서 D4까지 몇 초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벌써 지금 얼마만큼 와야 돼요? 지금 보세요. C는 지금 비흥분 정속도 2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우리가 몇 초입니까, 지금? 3에서 8이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2.5초 걸렸죠. 그죠? 2.5초 더하기 2.5초만큼 더 간 겁니다. 그쵸? 아, 아니죠. 여기 죄송합니다. 1.5죠, 1.5. 1.5만큼 더 간 거죠. 4ms니까요. 그럼 우리가 1.5 그대로 한번 점 찍어볼까요? 아, 어디 있습니까? 0이겠죠. 아, 그래서 0mV가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4번 디귿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빠르게 모든 정보가 있는 것부터 먼저 보시는 거 습관 들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정보 있는 거 다 찾은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되는 경우의 수를 따져가지고 안 되는 거를 걸러내시고 되는 거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4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우리가 시냅스에서 흥분 전달 과정의 일부네요. 그쵸? 네, 그리고 나는 우리가 흥분 전달이 종결되는 과정을 나타낸 겁니다. 자, 기획은 K 플러스나 NA 플러스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쵸? X나 Y는 각각 이제 이전 뉴런과 이후 뉴런 중 하나라는 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나에서 우리가 불활성화 효소의 구조가 변화된 신경 전달 물질은 이제 우리가 결합하지 못한다는 거죠. 네, 이거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가 이 시냅스 틈으로 우리가 이제 이 시냅스 이전 뉴런에서 이후 뉴런으로 오는 이 과정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여기 수용체에 딱 갖다 붙었습니다. 자, 이게 갖다 붙으면 우리가 이제 흥분이 전달이 되겠죠. 자, 이 흥분이 전달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나트륨 이온이 이제 이 시냅스 이후 뉴런에 세포 내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냅스 이후 뉴런에서 새롭게 탈분극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기억은 X에서 Y로. 자, 그럼 봐봐요. X랑 Y를 볼 텐데,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 쪽이 당연히 뭡니까? 시냅스 이전 뉴런이고요. 맞죠? 여기가 바로 시냅스 이후 뉴런입니다. 그러면 즉, 이 말이 같은 말이죠. 이전에서 이후로 넘어올 때 흥분 전달에 관여하는 게 바로 무슨 이온? 나트륨 이온이니까 맞는 말이고요. 자, 시냅스 이전 뉴런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있는 시냅스 소포가 있다. 얘가 시냅스 소포다, 그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나에서 Y의 세포막에 있는 불활성화 요소는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을 저해한다. 어때요, 지금? 이 불활성화 요소가 보시면요. 이 수용체에 닿기도 전에 지금 여기에 닿았죠. 지금 불활성화 요소 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탈분극이 전달이 안 되겠죠. 그죠? 즉, 흥분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해하는 게 맞는 거고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이 이온이 나트륨 이온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쉽습니다. 나트륨 이온이 딱 시냅스, 우리가 원래 세포막 안으로 들어오면 탈분극 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나트륨 이온이 이제 시냅스 이전 뉴런에서 이온 뉴런으로 들어오면 탈분극 된다. 흥분이 전달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쵸? 자, 넘어갑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 가와 나는 사람 X, Y, 가와 나가 X, 다가 사람 Y, 그쵸? 그 다음에 라가 사람 Z네요. 그쵸? 한 뉴런에 각각 자극을 주었을 때 자극을 주는 지점, 축삭도록의 한 지점에서 막전이 변화 나타나는 겁니다. 그쵸? 자, Y는 이제 분극 상태일 때, 자, 우리가 이 상황을 봅시다. 자, Y는 우리가 K 플러스 농도가 누구보다 높다? X보다 높은 사람이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좀 안 되겠네. 그죠? Y는 우리가 K 플러스 농도는 Y가 X보다 높다. 이런 식으로. X가. 이렇게 써야겠다. 그쵸?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K 플러스에, 근데 얘는 세포 어디에요? 둘 다 바깥이죠. 그죠? 둘 다 바깥에. 자, Z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X보다 낮은 사람이네요. 그쵸? 아, 그러면 Z는 반대로 X보다 낮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쵸? 네, 주어진 자극의 세기는 우리가 가와 나에서 S1이고 나와 나에서 S2라는 거죠. 그죠? 아, 자극의 세기도 조금 다르다. 생각하면 되겠다. 그쵸? 우리가 자극의 세기가 클수록 우리가 그 역치를 넣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쵸? 네, 그걸 보는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가볼게요. 자, 분극 상태일 때 세포 밖의 K 플러스 농도는 휴지 전이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 자, 보세요. 그러면요. 자, 우리가 가와 나는 사람 X예요. 그쵸? 그 다음에 다는 Y고요. 라는 Z인데 여러분들 이 K 플러스의 농도가 지금 제일 낮은 Z가요. 지금 어떻게 잡혀있어요? 막전이가 지금 제일 낮게, 즉 우리가 휴지 막전이가 지금 어때요? 휴지 전이가 마이너스 70보다도 더 낮게 잡혀있죠. 근데 우리가 X는 우리가 마이너스 70 그대로 잡혀있지만 Y는 심지어 마이너스 70보다 높게 잡혀있어요. 아, 그래서 세포 밖의 K 플러스 농도에 따라서 이 휴지 막전이가 달라지는구나 하면 되겠다. 그쵸? 즉 K 플러스 농도가 낮을수록 휴지 막전이도 낮게 형성된다는 거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X에서 K 플러스의 농도는 세포 안이 밖에서보다 높다. 이거는 무조건 항상 맞는 겁니다. 알겠죠? 항상 세포 안이 밖보다 K 플러스는 많습니다. 됐죠? 자, 활동 전이를 발생시키는 최소한의 자극 세기는 Y가 Z보다 크다는 거. 자,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이 나랑 라, 가랑 다가 지금 자극 세기가 지금 똑같죠. 얘가 S1, S1이고 얘가 S2, S2인데 여러분들. 근데 같은 자극 세기를 지금 줬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지금 탈분극이 일어났죠. 근데 지금 라는 탈분극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근데 다는요 마찬가지로 S1 자극 줬는데 심지어 X는 자극이 안 일어났어요. 근데도 Y는 일어나죠. 아, 지금 무슨 말입니까? S1은 자극의 세기가 더 약하고 S2가 자극의 세기가 더 센 거는 맞습니다. 왜? X를 봤을 때, 즉 가랑 나를 봤을 때 여기가 탈분극이 일어났으니까요. 하지만 이 최소한의 세기는 당연히 그러면 뭡니까? 작은 자극에도 우리가 탈분극이 일어난, 즉 Y가 Z보다 더 어떻게 됐습니까? 작게 되겠다. 그쵸? 조금만 줘도 탈분극이 되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기흥 니은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뭐냐면요. 그 K 플러스의 농도가요. 여러분들 우리 세포 바뀝니다. 세포 밖에 K 플러스 농도가 높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원래 우리가 안쪽이
더 높은데 바깥으로 이미 조금씩 빠져나가 있다는 얘기겠죠. 미리 유출이 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다? 그러면 작은 자극에도 탈분극이 아주 easy. 오케이, 됐죠? 탈분극이 쉽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6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지점 A에 역지상의 자극을 동시에 일해 주었을 때, 그쵸? 일단은 A, B, C 전부 다 지점 A. 얘가 바로 자극점이라는 거 바로 하나 알 수 있겠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리에 대한 정보를 줬네요. 자, D1과 D2 사이 거리는 일단 거리 짧다. D2와 D3보다 짧다. 뭐 이거 그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쵸?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D2와 D3, 그 다음에 D3와 D4. 얘들 거리는 서로 똑같다는 거네요. 그쵸? 이것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우리가 근데 옆에 지금 보시면 이 막전이 그래프가 보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막전이 그래프 우리가 원칙이 있잖아요. 뭡니까? 우리가 자극이 먼저 도달할수록 이 그래프가 더 오른쪽까지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얘는 우리가 C가 됐다는 걸 나타낸 거니까 우리가 이것도 이 피크 지점 있죠? 30 플러스 30. 요 지점이 더 멀리 있을수록 더 어떤 겁니까? 얘는 반대로 멀리 있을수록 더 늦게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건 좀 반대죠. 우리가 하나를 이렇게 돌릴 때는 우리가 이렇게 멀리 갈수록 더 먼저 도착한 건데 얘는 우리가 시간 자 지났다가 이렇게 된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바로 시간 순서를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누가 제일 먼저 도착했죠? 제일 가까운 나가 제일 먼저 도착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라가 그 다음 도착했고 그 다음 다가 도착한 다음에 마지막 마. 그쵸? 이런 순서로 도착했다는 거. 흥분의 도착.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가봅시다. 자, A의 흥분 전도 속도는 이제 B와 C보다 빠르고 B와 C는 서로 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흥분 전도 속도는 일단 A가 일단 B, C보다 전도 속도 빠르다는 거 하나 더 체크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이제 우리가 막전의 변화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자극 지점을 줬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나, 라, 다, 마 순서인데 우리가 나가 어떻습니까? 제일 빨리 도착한 애죠. 그러면 얘가 자극지점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극지점이니까 전부 다 나로 그대로 다 출발해도 상관없겠다. 그쵸? 전부 다 자극지점은 항상 똑같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정보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자극지점은 그러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든 지금 나, 라, 다, 마가 있는데 일단은 이 세 개 최소한 다 지금 변화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보세요. 이 C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자극지점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C는 만약에 자극이 D1 또는 D2에 있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기 자극 주거나 여기 자극 줬을 때는 우리가 D3나 D4를 오질 못해요. 그쵸? 그럼 얘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나라, 다마 중에 아예 이게 막존이가 변화가 없는 애가 두 개가 존재하겠죠. 근데 어때요, 지금? 여기 보시면 나, 마, 다가 있죠. 최소한 지금 변화가 3개 이상 나오잖아요. 그렇단 말은 일단 자극은 D1이나 D2는 아니겠네.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자극점도 못 찾았는데 무슨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막전을 정하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겠죠. 뭐부터? 자극점부터 찾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자극점은 그럼 뭐가 됩니까? D3의 자극점이거나 또는 D4이거나가 되겠다. 그쵸?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뭐 먼저 해볼까요? 이번 문제는 D4 먼저 할게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저는 다 풀어봤으니까요. 그쵸? D3가 답인데 제가 아닌 걸 먼저 보여주면 되겠다. 그쵸? 자, 자극이 우리가 D4일 경우에는요. 자, 그럼 가봅시다. 그럼 자극이 D4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D3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나에서 그 다음이 누구예요? 그럼 D3는 자동으로 나겠죠? 맞잖아요. D4에서 제일 가까우니까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이제 D2는 뭐가 되는지 뭐 이렇게 다가 되거나 뭐 나가 되겠죠. 그쵸?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 있는 정보를 한번 봅시다. 자극 지점이 D3일 텐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대칭되는 지점 찾아볼까요? D3에서 이렇게 대칭 지점이 보이십니까? 그쵸? 아니죠. 죄송해요. D4죠. 자, D4에서 지금 갔을 때 이렇게 똑같죠. 지금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그러면요. 얘 둘이가 지금 완전히 똑같은 애인데 지금 A는 더 지금 속도가 빠르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D3가 라가 되는데 우리가 결국에 이 D3는 이 라가 되는 애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어때요? 얘 둘이 B랑 C는 지금 똑같지만 더 빠른 애가 지금 A가 존재합니다. 즉 이 라가 되는 애는 무조건 A고요. 더 빨리 도착했으니까요. 그쵸? 이게 지금 도약전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D3에서 그 다음에 다가 되는 애가 있겠죠. 맞죠?
왜냐면 라보다는 더 오래 걸렸지만 근데 얘가 어떻게 됩니까? B랑 C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BC가 뭐가 되는 거? D3가 되는 거 가볼게요. 자, 그럼 얘가 BC가 D3 되는 거 딱 지금 누가 보입니까? 다 되는 거? D가 보인다 그죠? 아, 얘를 이렇게 잡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가 뭐가 돼야 돼요? 라가 돼야 되죠. 선생님 근데 이상해요. 왜요? B는 어떻게 그럼 라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탈락입니다. 아, 그래서 자극이 D4는 되지 않는다는 걸 바로 알 수 있겠다. 그쵸? 아, 그럼 우리 확정 났습니다. 뭡니까? 자극은 어디 있다? D3에 있다는 걸 바로 확정이 났죠.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제 D3 확정 났으니까 바로 풀 수 있습니다. 자, 자극 D3에 있을 때 확정 났으면요. 자, 자극 지점 얘를 우리가 D3로 둘게요, 바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은 이 D3에서 서로 대칭되는 지점이 있는 거 보이십니까? 보세요. D3 대칭 지점 보이십니까? 여기 이렇게 하나하나씩. 즉, 우리가 D2랑 D4는 똑같아야 돼요. 그쵸? 왜냐면 속도에 따라 아무 상관없죠. 똑같아야 되는데, 자, A랑 B를 우리가 한번 그럼 비교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실은 이게 D4일 때 B랑 C는 똑같고, 근데 우리가 D4일 때 A는 이거보다는 조금 늦어야 돼. 맞죠? 맞나요? 자, 그럼 가봅시다. 우리가 이 D2랑 D4가 똑같은데, 우리가 이것 중에서도 더 가까운 애, 우리가 빨리 도착하는 애가 누구죠? 여기서 나 다음 바로 도착할 수 있는 애가 아까 말처럼 라겠죠, 라. 그죠? 아, 이 라는 누구 거다? 바로 A 거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우리가 D2, D4 중에서 누가 가져가죠, 이제? 라보다 조금 더 늦게 도착한 애가 다죠. 이 다는 누구 거야, 그러면요? B 거랑 C 거가 되겠다. 그쵸? 근데 우리가 C에서는 실은 D4만 해당하겠죠. C는 D4만 해당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죠. 왜 B는요? C는 가다가 D2는 못 넘어가요. 됐죠? 아, 그럼 이제 이 원칙으로 우리가 이제 한번 배치를 해보는 겁니다. 됐죠? 자, A에서 우리가 D3 자극점입니다. 여기서 그냥 가까운 점, 바로 뭡니까? D2 또는 D4가 라가 되는 겁니다. 그쵸? 아, 그럼 B가 D2 또는 D4가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가 나왔습니까? 이제 여기 라가 보이니까 바로 밑에 거 볼까요? 그럼 이 마는요, 어떻게 됩니까? 좀 더 오래 걸리냅니다. 그쵸? 맞습니까? 이 좀 더 오래 걸리는데, 얘는 우리가 D2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D1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D1을 둬버린다 하면요, 그 사이에 뭔가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D1은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쵸? 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무조건 D2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왜냐면 우리가 여기 C의 D2는 우리가 무조건 뭘 가져가야 돼? 말을 가져가야 돼요. 왜냐면 얘는 어떻습니까? 이 B의 D2가 오는 것보다는 좀 더 늦게 도착해야 되니까요. 그쵸? 만약에 C의 D1을 마로 두는 순간 우리가 D2에는 또 다른 뭔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됐죠? 이게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끝났죠? B랑 C가 똑같아져야 되는 게 누가 있습니까? D4죠. 남은 애가 D1 이렇게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A의 D4는 뭡니까? 우리가 그대로 라를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A는 D3이다. 맞는 말이죠. 그럼 자극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획을 라이다. 맞죠? 자, B의 D에다가 우리가 B의 즉 뭐에다가 D4에 역치상의 자극을 주고 경과된 시간이 T1일 때 우리가 그럼 T1만큼 갔다고 칩시다. 지금 경과 시간 T1만큼 갔을 때 C에서 재분극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그럼 C는 누군데요? D1이다. 그쵸?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경과 시간 T1일 때 지금 원래 지금 보세요. 이 T1일 때가 지금 요만큼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D3일 때 자극 줬을 때 우리가 이 마가 지금 도착한 게 D2잖아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도 지금 이렇게 갓 도착을 지금 못한 시점인데 우리가 이 D3보다 더 먼 지금 D4에 자극을 줬는데 도착하겠습니까? 도착 안 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D글씨 틀렸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맞죠? 우리가 이미 D2를 갔을 때 벌써 많이 벗어났는데 우리가 어때요? D1을 잡는 거기도 하고 또 시간도, 또 자극 지점도 더 먼 쪽에 줬죠. 우리가 원래 D3가 아니고 지금 D4에 자극을 준 거니까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기흥, 니은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한번 꼭 복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자, 민말입신경, 흥분 전도 속도도 그죠? 네. 흥분 전도 속도는 이제 1, 2, 3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오케이. 이것도 약간 속도를 줬단 말은, 약간 거리비를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하면 좋겠죠. 그죠? 거리비 쓰겠네. 라는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시냅스는 어디입니까? 하나만 있다는 겁니다. A, B 중에 하나만 시냅스가 있다. 이 정도 문제는 솔직히 좀 쉽다. 그죠? 오히려 뒤에 문제가 더 쉬운 것 같아요. 됐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AC에서 활동들이 발생했을 때 막전의 변화 표고요. 지점 P에
역지상. 근데 이 P를 안 줬네요. 그죠? 근데 P는 어디입니까? D1 또는 D4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쵸? 오케이. 자극 지점 그러면 D1인지 D4인지만 잡아보면 되겠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경과한 시간이 5ms일 때라는 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자극 지점 잡고 이제 시간 잡으면 문제 풀 수 있겠다. 그쵸? 자, 우리가 항상 여기서 먼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자극 지점도 모르면 우리가 계산하기 너무 힘들어요. 항상 원칙적으로 뭘 먼저 잡아야 된다? 자극 지점을 먼저 잡아야 된다. 됐습니까? 자, 자극 지점 우리가 누구 합니까? D1 또는 D4 중 하나죠. 그죠? 그럼 우리가 빠르게 안 되는 거를 우리가 모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요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이 표를요. 표에서 우리가 자극 지점 바로 찾을 수 있겠죠. 왜요? 자극 지점에서 벌써 5초가 지났기 때문에 5초 어때요? 우리가 그냥 그대로 분국 상태죠. 맞죠? 아, 그렇단 말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얘들 막전이는 전부 다 마이너스 70으로 같아야 됩니다. 그쵸? 아, 그럼 선생님, 마이너스 70으로 같을 때 수가 있는 게 어디밖에 없습니까? 얘 안 되죠? 탈락. 얘도 탈락이죠? 얘는 마이너스 60 탈락이죠? 아, 일단 자극지점은 니은이 되겠다. 됐습니까? 그리고 그냥 적어 놓습니다. 헷갈릴까봐요. 적어 놓는 겁니다. 마이너스 70으로. 됐죠? 이거 적고 출발도 아무 문제 없다. 그죠?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정보 없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자극지점 우리가 D4로 먼저 생각해요. D4가 자극지점이다.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정보가 있는 것부터 먼저 가봐야겠죠. 자, 그럼 D4가 자극 지점이면 우리가 이 누굽니까? A, B, C 중 하나인데요. 맞죠? 자, A, B, C 중 하나가 돼 있는데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C에서 지금 갈 때 이 마이너스 80 있죠? 그럼 우리가 이 D4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80까지 가려면 얘는 몇 초입니까? 우리가 오는데 2초. 그 다음에 흥분 전도되는데 3초겠다. 그죠? 그러면 D4에서 2초만큼 걸려야 되는데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지금 C가 지금 흥분 전도 속도가 지금 1, 2, 3 중 하나예요. 그쵸? 근데 이 거리 생각합시다. D4에서 거리를 했을 때 만약에 1일 때는 이쪽에 와야지 2초 오는 거고요. 2일 때는요. 여기가 2잖아요. 3일 때는요. 이게 3cm, 3cm. 즉, 여기는 이거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예 없어요. 바로 탈락입니다. 와, 이거는 탈락이 되게 쉽게 나오는 거죠. 그죠? 네. 바로 자극을 잡을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자극 잡았죠? 어딥니까? D1이 자극인 게 확정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 자극 잡은 거 되게 쉬웠어요. 그죠? 여러분들 항상 많은 정보가 많은 것부터 먼저 보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이제 이 D1에서 가는데 이건 되게 재밌어집니다. 왜요, 선생님? 얘는요, 반대로 우리가 이 거리 비는 속도비죠. 속도비, 그죠? 우리가 그럼 거리가 같을 때는 속도가 빠를수록 더 먼저 도착하는 거다, 그죠? 거리 비는 속도비. 이거 써야 됩니다. 자, 가봅시다. 여러분들, 얘 둘이가 지금 어때요, 지금 여러분? 거리가 지금 똑같죠? D2까지. 맞나요? 자, 거리가 똑같은데,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거리가 똑같으면, 만약에 A랑 B까지 오는데 생각해보면요. A랑 B가 2배나 나왔나 칩시다. 그럼 A는 2배 빨리 도착하는 거고요. B는 느리게, A 더 느린 거네요. A가 더 느리게, B가 더 빨리 도착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 빨리 적어볼까요? 어디요? 마이너스 80에서 오는데 몇 초? 2초 걸리고, 그 다음에 가는데 3초 걸리다, 그죠? 요것도요? 60은요? 오는데 몇 초 걸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수가 된다는 거죠. 오는데 여기는 정보 있잖아요. 여러분 정보 그죠? 4초 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전달되는데 1초 걸리겠죠? 아, 선생님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2랑 4네요. 끝났습니다. 즉 A랑 B의 속도 차이는 2배. 왜냐하면요. 시간 차이가 2배가 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정이 났죠. 어떻게 됩니까? A는 당연히 우리가 오는데 2초 걸렸으니까 빠르게 오는 겁니다. A가 2cm/ms가 되는 거고요. 자, B가 1cm/ms가 되겠고 자동으로 C가 3cm/ms를 둘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우리가 기울기는 자동으로 우리가 뭐가 됩니까? D2로 둘 수 있고요. 뭐 아까 자극점 D1으로 했으니까 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리을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이 리을까지 가야 되는데 이것도 정보랑 봅시다. 근데 이 리을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시냅스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얘를 일단 뭐 4 플러스 1 정도밖에 못 씁니다. 그쵸? 요 정보 바로 써야겠죠. 이제 C에 대한 흥분 전속도 결정 났으니까요. 자, C는 우리가 3초만큼 가잖아요. 그죠? 3cm만큼 가니까 하나, 둘. 즉 여기서 원래 올 때 이까지 올 때 얼마 걸려요? 오는데 2초, 그 다음에 가는데 3초 걸리니까 디귿이 바로 D3가 되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리을이
D4 이렇게 두면 다 끝난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자, 기역은 D2이다. 맞는 말이죠. 자, 그러면 시냅스 선생님 어디 있을까요? 자, 보세요. 그러면요. A에서 그럼 우리가 원래 D4에 만약에 시냅스가 없다고 이렇게 가정해볼까요? 시냅스 없다고 가정하면 A에서 D4까지 가는데 얼마 걸렸어요? 이렇게 쭉 연결해서 칩시다. 그럼 A에서 D4까지 가는데 총 거리가 3cm다, 7cm다, 그죠? 그럼 뭡니까? 뭐 3.5초. 이상하다, 그죠? 아, 여기에 실은 뭐가 있었다? 시냅스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B는 시냅스가 없었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시냅스는 A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흥분 전도 속도는 C가 A보다 당연히 빠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이 문제 생각보다 쉬웠죠, 그죠? 뭐 이 문제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포인트 뭡니까? 우리가 자극 지점을 먼저 잡는 게 포인트였죠. 그리고 어떤 거? 거리 비는 속도비다. 이거 쓰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가는 근수축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그죠? 자, 나는 운동 시작한 이후에 체내에서 이용되는 에너지원의 비율 변화입니다, 그쵸? 자, 우리가 근수축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ADP에서 이게 전환이 되니까 우리 뭐 얘가 당연히 ATP겠다, 그쵸?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ADP에서 ATP 만들려면 재료 P라는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습니까? 크레아틴 인산에서 P를 떼가지고 크레아틴을 만들어서 이 P를 가지고 우리가 ADP를 ATP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기억해볼까요? 가에서 니은이 디귿으로 전환될 때 ATP의 인상이 전환, 맞죠? 그래서 ATP를 뭘로 저거 헷갈리네요, 발음이, 그죠? ADP를 ATP로 만든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인산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크레아틴 인산이요. 크레아틴 인산이 크레아틴으로 분해되면서 거기 있는 인산을 우리가 ADP한테 줍니다. 그러면 그 ADP가 ATP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가에서 근수축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영양소의 분해가 일어난다. 맞나요? 맞겠죠? 우리가 왜요? 근수축에는 우리가 ATP 필요하기 때문에 영양소를 분해해가지고 우리가 보시면요, 아미노산이나 지방산 가지고 세포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자, 운동 초기에는 그러면요, 저장된 기육, 초기에는 저장된 ATP를 쓰고요. 그 다음에 크레아틴 인산을 쓴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죠? 자, 그럼 운동 초기에는 근육세포에 저장된 누가 더 먼저 쓰입니까? ATP가 먼저 이렇게 소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만 보면 되겠죠? 정답은 5번 기응,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우리 9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골격근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네요. 그쵸, 여러분들? 자, 골격근 수축 문제는 여러분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길이 변화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 길이 변화량은 항상 고정된다는 거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정보가 많은 쪽부터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항상 주의할 점 뭐라고요? 정보가 많은 것부터 먼저 체크. 이거를 꼭 명심하시고 문제풀이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선생님은 일단 뭐부터 먼저 할까요? 일단 선부터 먼저 끊겠죠. 선 6개 먼저 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끊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T1, T2, T3를 3개를 다 써야 되니까 T1, T2, T3 이렇게 쓰는 겁니다. 됐죠? 자, 가봅니다. 자, 골격근 수축 과정 세 시점인데 X의 길이, B의 길이를 A로 나눈 값, C의 길이 B로 나눈 값이고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쵸? 자, 여기서 실은 정보 많은 게 뭡니까? X의 길이가 여기는 이완됐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에서 우리가 이 이완된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정보가 요거가 이 T1하고 T3일 때 이완 정보, 이 두 가지 정보가 되게 크죠? 왜냐면 이건 완전한 정보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자, 한번 가봅니다. 일단 그러면요, 우리는 내가 뭐 물론 수축 관련 다 있지만 우리가 이완에 대한 정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완에 대한 케이스에서 우리가 기읍과 니은과 디귿의 길이 변화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완인 경우에 우리가 기읍 같은 건 어떻습니까? 기읍은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요. 기읍은 i대 더하기 겹대다. 그죠? 아, 기읍은 항상 어떻다? 그러면요. 항상 일정하다는 거. 됐죠? 그 다음에 니은은요? 니은은 겹대죠. 겹대가 이완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요? 감소하겠죠. 됐나요? 디귿은요. H 되니까 뭐합니까? 얘는 증가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 변화량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이완이 우리가 플러스 0.2만큼 증가한 걸 알고 있어요.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일정이란 말 당연히 변화량이 0이겠고요. 맞죠? 변화량 좀 색깔로 잡을까요? 자, 변화량 0이겠죠? 근데 감소할 때는 몇만큼 감소합니까? 지금 요거는 겹대의 절반이잖아요.
마이너스 0.1만큼 감소하는 거 알겠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증가하는 거는 뭔만큼 증가했습니까? h대 전체 나니까 0.2만큼 증가한 거.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식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량은 항상 고정값이거든요. 됐죠? 0.2 예쁘게 다시 썼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보세요. b분의 c가 지금 증가했습니다. 즉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이 뭐가 들어갈지 몰라요. 지금 얘가 증가했는데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가장 증가를 많이 하게끔 먼저 한번 잡아보면 좋지 않을까요? 그쵸? 가장 증가를 많이 하게 잡아봅시다. 그러면요. 감소를 제일 많이 한 니은을 밑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증가를 제일 많이 한 디귿을 위에 넣어줄까요? 됐죠? 자, 이거 했을 때 우리가 그럼 t1일 때는 몇입니까? 니은을 3배니까 그냥 니은을 x로 두는 겁니다. 자, 디귿은 우리가 3x로 둘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얘가 어떻게 바뀐 거예요? t3에서는요. x의 길이는 몇이 됩니까? 니은이니까 0.1만큼 줄었죠? 3x의 길이는 몇만큼 늘었습니까? 0.2만큼 늘었다. 그죠? 자, 이 값이 몇이 나와야 돼요? 4.5가 나와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우리가 빠르게 방정식 돌려보면요. 3x 더하기 0.2는 4.5x 그 다음에 빼기 4.5다. 그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x 이거 항상 식 세울 때 좀 느끼보십니까? 1.5x는 좀 이상하게 나오죠. 1.5x는 뭐 4.7? 이게 지금 약분 떨어지지도 않고 여러분들 떨어지지도 않는 문제는 절대 안 줍니다. 근육에서 알겠죠? 항상 계산되는 값으로 준단 말이에요. 바로 탈락이다. 그죠? 됐습니까? 자, 그럼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해볼까요? 어떤 거 하나 해볼까요? 그럼 이제 일정한 거하고 그 다음에 증가하는 걸로 한번 가볼까요? 똑같은 방식으로. 자, 일정한 거 증가하는 것도 똑같이 x에다가 3x를 두면 되고 변화량 어떻게 잡으면 되죠? 변화를 했습니다. 얘는 일정하니까 그대로 x 가져가죠? 그 다음에 3x 더하기 0.2죠. 얘가 4.5다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때요? 해보면요. 1.5x는 0.2가 나오죠. 이것도 약분 됩니까? 지금 안 되죠. 바로 탈락이죠. 아, 그럼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니은분의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기역. 아, 즉 감소분의 일정인가?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겠죠. 이것도 똑같이 x분의 3x를 잡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할 수 있겠죠? 바로 내가 식 세울게요.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x 더하기 그냥 바로 바뀐 걸로 식 세울게요. 그냥 이런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공간을 지금 아끼기 위해서 x 빼기 0.1이네. 그죠? 빼기네요. 빼기. 그죠? 아이고, 왜 지우개 안 돼? 자, x 빼기 0.1 그 다음에 요 위에 뭡니까? 3x 일정하니까 는 4.5네요. 됐죠? 1.5x가 뭡니까? 4.5 곱하기 0.1이니까 0.45네요. 아, 나왔죠? x가 0.3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와, 완전 깔끔하게 떨어진다. 그쵸? 아, 그럼 얘를 바로 채택하면 되겠습니다. 끝났죠? 문제.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B분의 C는 니은분의 기역이었던 거고요. A는 자동으로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든 식을 다 완성할 수 있겠죠. 자, 가봅시다. 그러면요. X가 0.3을 줬으니까 아까 우리가 이 식을 썼잖아요. 이 식을. 그죠? 이 식 갖고 쓰는 겁니다. 일단 X의 길이 우리 아는 정보 빨리 씁시다. 3.0과 2.8이 있어요. 그쵸? 우리가 지금 많은 정보부터 먼저 씁시다. T1의 정보가 좀 많네요. 그죠? 자, T1일 때 어떻게 됐습니까? X분의 3X니까 x 니은이 0.3이네요. 그쵸? 니은이 0.3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기역은요? 기역은 이 0.3에다가 지금 뭡니까? i들을 더한 값이 0.9 나와야 되니까 얘가 0.6이죠. 얘도 반대로 0.3, 0.6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0.9씩 다 빼니까 중간에 1.0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걸 구하면 우리가 3.0은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왜요? 바로 이거 하면 되잖아요. 1.2가 되고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줄어들었겠죠, 또. 그 다음에 얘는요 늘어났겠죠. 0.7 이런 식으로 적으면 T1과 T3와 T4는 벌써 완성이 되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T2를 완성하는데 자, T2도 우리가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니은분의 기역 또는 뭐 이제 디귿분의 니은 하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럼 디귿분의 니은 하는 게 좀 더 쉽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디귿분의 니은에 대한 값이 1.5가 나와야 되네요. 그죠? 아, 그럼 니은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3 디귿이 되겠네요. 그쵸? 1.5 디귿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이거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기역은 어떻게 돼요? 기역은 여러분들.
기역은 우리가 니은분의 기역이 똑같이 얘도 1.5가 되죠. 그쵸? 그럼 뭡니까? 기역은 또 니은의 1.5배입니다. 됐죠? 아, 그러면 각각 1.5배씩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점점.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뭐 이렇게 씩 세우면 되겠지만 여러분들 이거 빠르게 여러분들 씩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할게요. 일단 이거를 놔두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니은분의 디귿이 1.5, 그 1.5배 차이 나야 되니까 니은이 더 작아야 되잖아요. 기가 그죠? 네, 그쵸? 아니죠. 디귿분의 니은이죠. 죄송합니다. 디귿분의 니은이 1.5니까 디귿이 더 작아야 됩니다. 그럼 일단 얘가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어디까지 줄일까요? 0.4까지 줄인 다음에 여기가 0.6이고요. 0.6 만들면 1.5 되겠다. 그쵸? 아, 그 다음에는요. 여기 이게 0.6이 됐단 말은 그만큼 0.3씩 줄었으니까 얘도 0.3씩 줄어서 0.3이 되고 여기도 0.3이 되고 마지막에 2.2가 된다.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그쵸? 네, 이렇게 문제 완성입니다. 됐죠? 자, T2일 때 X의 길이는 2.2 맞죠? 자, T1일 때 C의 길이. 자, C가 누구였습니까? 아까 기역이었죠? 기역은 뭡니까? 우리가 이거 I 대 플러스 겹대는 항상 일정하죠? 그냥 하나만 보면 되겠죠? 0.9죠? 0.95. T3일 때 디귿의 길이는 디귿 누굽니까? H 되죠? 1.2니까 당연히 더 짧겠다. 그죠? 맞는 말이고요. 자, X의 길이가 2.4일 때 생각해보면 B의 길이. 자, B가 뭡니까? 니은의 길이죠. 자, 그럼 2.4는 2.2보다 1cm만 길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0.2만 길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0.1만 올리면 되겠죠. 니은을.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니은의 길이가 원래 겹대가 0.6이었는데 실은 얘는 더 줄어든 거죠. 맞죠? 겹대니까. 그래서 0.5가 맞는 말입니다. 됐습니까? 됐죠?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마지막 완성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거 식을 뭐 방정식 세워도 됩니다. 뭐 방정식 세워도 되고요, 여러분들. 뭐 안 세우더라도 여러분들 이 길이 변화가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길이 변화에 맞게끔 이 식을 완성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10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마지막 문제다. 그죠, 여러분들? 자, 잘 달려오셨습니까? 자, 마지막 문제 가볼게요. 자, 그림은 이제 근육 원섬유 바디 X의 구조 나타내는 거고요. X는 좌우 대칭이고 Z1과 Z2는 X의 Z선이라 합니다. 그쵸? 자, 이것도 우리가 여러분들 정보 많은 것부터 봐야겠죠. 저 선생님 뭐 먼저 볼까요? 이걸 먼저 보지 않겠습니까? 정보 많은 거 그쵸? 네,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문제 좀 더 읽어보고요. 겹치는 부분이라 하고요. 자, 골격근 수축 과정의 세 시점에서의 X의 길이. 일단 우리가 세 시점에서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선 6개 끌고 갑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긋고요. 이렇게 쭉쭉 그어주면 T1, T2, T3 이렇게 두면 되겠다. 그쵸?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Z1으로부터 Z2까지 방향으로 거리가 A인 지점과 4A인 지점이 속하는 구가 나타낸 거네요.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PQR은 이제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아, 여러분들 이거 예전에 그 기출에서 아시죠? 여러분들 기출에서 이거 뭐 이거 있죠. 마요신 주고 기출에서 액틴 주고 그다음에 막 마요신, 액틴 같이 있는 겹대 주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림 싹 빼버리고 그냥 기역, 니은, 디귿 준 겁니다. 그쵸? 그럼 쉽죠,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기역이 뭐예요? I 되고요. 니은이 겹대고요. 디귿이 H 됩니다. 그쵸? 그럼 우리가 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변하는 게 무엇이냐?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만 따지면 되겠다. 그쵸? 자, 일단은 A는 0.4보다 짧다는 거 나중에 조건 쓰이겠다. 그죠? T2일 때 A 대길이는 1.6이다. 그럼 나중에 A 대길이는 항상 일정하니까 이거 가지고도 우리가 길이를 구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우리가 X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여기서 수축이 됐다. 그쵸?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그러면 수축이 되면 내가 여기 얘들아 Z1은 고정이라 했죠. 그럼 얘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됐죠? 그럼 얘들이 안으로 들어오면 변하는 게 있어요. 누구만 변합니까? 한 명만 변한다 했죠, 쌤이? 누가요? I 되었던 애가 겹대로 바뀌는 거 요거 말고는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바로 끝났죠. Q가 바로 기역이 되겠고요. R이 바로 니은이 됩니다. 그리고 P가 바로 디귿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 왜냐면 얘를 고정두고 얘가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원래 I 되었던 애가 얘가 들어오게 되면 겹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봐봐. 원래 겹대는 그냥 계속 겹대겠죠. 더 들어와도. 원래 H는 계속 들어와도 계속 H 됩니다. 됐죠? 자, 이거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가 다 구했습니다. 왜요? 기역 더하기 디귿이 0.7이라는 거 줬는데 우리가 이제 기역하고 디귿이 뭔 줄 알았어? I 대에다가 H 대인 걸 알았잖아.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정보를 완성하면 되겠지. 그쵸? 자, 우리가 있는 정보 뭡니까? 길이 완성하려면 정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여기 정보 줬죠. T2일 때 A 대 길이는 1.6이니까 항상 일정한 거. 1.6이 중간에 있으니까 우리가 2.1을 넣고 여기 얘들의 합이 1.6이에요. 그쵸?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양옆에 가져가면 되겠죠. 몇씩 가져갈까요? 0.3씩 가져가주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역 더하기 디귿이 0.7이니까 우리가 기역이 벌써 0.3이니까 디귿이 0.4 가져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이 0. 그러면 6씩 가져가면 됩니다. 얘들 합이 1.6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우리가 바로 2.8짜리도 바로 완성 가능하겠죠? 2.8짜리 어떻게 완성하면 될까요? 여기보다 0.6이 올라가니까 1.0 하면 되겠고 0.3씩 깎이면 되겠죠. 자, 여기는 어떻게 되면 0.3씩 증가하면 되겠습니다. 0.6, 0.6 하면 되고요. 자, 마지막에 기역 더하기 디귿이 1.3인데 여러분들 보세요. 기역 더하기 i대랑 h대가 1.3. 얘들 합이 지금 맞아가지고 얘들은 즉 보세요. 1.0에다가 뭡니까 얘들아? 아니면 그냥 하나만 그냥 둬도 돼요 얘들아. 그냥 뭐 x 더하기 y 이렇게 둬도 상관없고요. 뭐 이제 그죠? 뭐 상관없고요. 어떻게든 둬도 상관없습니다. 1.3이 돼야 되는데 보세요. 1.0에다가 얘는요 우리가 당연히 얘들아 지금 0.7보다 지금 더 늘었으니까 지금 얘보다 그럼 요걸 잡을까요? 여기 더 증가했겠다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0.4에다가 플러스 2d만큼 증가하고 그죠? 그 다음에 0.3에다가 뭡니까? 플러스 d만큼 증가한 거 얘들을 다 더했더니 몇이 나온 겁니까? 1.3이 나왔다는 거죠. 그럼 우리 d를 알 수 있잖아요. 3d는 몇이 됩니까? 0.6이 되죠. 즉 d는 0.2 즉 얘보다 0.4만큼 더 증가한 거죠. 그래서 0.8이 되겠고 그 다음에 0.8 되는 순간 완성할 수 있겠죠. 양옆이 0.4씩 가져가면 되고 맨 끝에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0.3보다 그러면 0.2씩만 올라가면 되니까 0.5, 0.5 마지막은 2.6, 0.4 증가하면 되니까요. 됐습니까? 이렇게 끝났습니다. 됐죠? 자, 문제 풀어볼게요. A는 0.3보다 길다. 자, A는 누군데요, 지금? A는요, 지금 이 A가 보세요. 이 A인 지점이 원래 지금 T3일 때 지금 우리가 A를 자르는 겁니다. A인 지점 자르는데 A인 지점이 우리가 이렇게 싹 지금 잘랐을 때 겹대가 돼야 되니까 0.3보다는 더 길어야 된다. 그죠? 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조건이 있죠? 0.4보다는 짧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조건 다 만족합니까? 0.3보다 만약에 짧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H대가 겹대가 아니고 바로 I대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A는 0.3보다 길다가 맞는 말이고요. 자, Q는 우리가 니은이 아니죠. Q는 기역이 되겠고요. 자, T3일 때 니은의 길이는 T1일 때 기역의 길이. 자, T3일 때 니은의 길이가 누구예요? 0.6이죠. 자, T1일 때 기역의 길이가 바로 0.5겠죠. 0.5. 더 작다가 더 길다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기역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10번 문제 조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보였겠지만 이게 수축이라는 것과 많은 정보부터 먼저 접근한다는 원칙으로 여러분들이 I대, 겹대, H대를 바로 판정하는 순간 문제가 되게 쉬워졌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들 제가 이렇게 뭐 중간중간에 조금 말 더듬고 약간 조금 말이 막 헛나오고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 풀이 과정을 제가 아주 천천히 하나씩 이렇게 보여줬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풀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잠깐 멈춰가면서 보면서 여러분들이 익히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수능 특강 3절 문제 이렇게 풀어봤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 호응 좋으면 다음 또 다른 강의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안녕.